네, 2016년 1월에 큐슈에서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이 됐다. 네, 제가 기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. 자,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에 뭐 4개의 판석형 고인돌을 세워 무덤칸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린 모양의 고인돌을 말한다. 네,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고인돌입니다. 근데 이게 그 대륙 북부나 한반도 북부에서 이제 좀 주로 발견이 이제 되는 거고, 요동지방, 북한, 한강 이북 지역에 나와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제 불린다. 근데 이게 일본 큐슈 쪽 사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좀 발견이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. 아 근데 참 신기하죠. 아니 이게 왜 지금에야 이제 발견이 됐을까? 이게 기사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신문 기사 이제 제목이 좀 이상한데, 이거는 발견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이 유적이 알려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된 그게 아니고, 자, 이 부분 일본 역시 이 고인돌을 횡열실 석실고분이라고 알고 있었다. 횡열실 석실고분은 그 일본에서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전방호원분 이런 데 안에 그 돌방이 있는 그런 거예요. 저게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고인돌인데 그냥 무너져 있는 그것만 이제 다른 거지. 이거를 이제 횡활실 석실고분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거든요. 그냥 사진으로 봐도. 기대 교수가 이제 한 이야기대로 주변 지형 형태 등을 볼 때 뭐 횡활실 석실고분이라는 주장은 뭐 타당하지 않고 탁자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을 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사 제목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. 이거는 발견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원래 이 유적이 알려져 있었던 거고, 일본 애들이 일본 묘제인 횡열식 석실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을 한국 쪽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거나 실제 몰랐거나, 근데 그걸 이제 복기대 교수가 가서 그 직접 확인을 하고,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그 북방식 고인돌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일단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 뭐 그래도 뭐 고조선의 강력이 이제 큐슈 남단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. 이거는 저는 그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자료를 찾아보고 뭐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결국 이제 고조선의 강력이 큐슈 쪽까지 좀 포함을 이제 해야 된다고 좀 현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다른 재료들이 나오면은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거는 발견이 아닌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저 고인돌이 뻔히 있는데 학자들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느냐, 그게 참 궁금한 거죠. 옥기대 교수도 굳이 저걸 가서 이제 확인까지 이제 해야 되느냐. 근데 꼼꼼한 분이라서 좀 가서 직접 확인을 한 것 같아요. 저게 그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그 기존에 좀 있었습니다. 제가 좀 예고편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오병건 선생님, 그 뭐 학회 때마다 이제 좀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강단사학자들 헛소리 하면은 앞에서 좀 돌직구 다니는 좀 멋있는 그런 분인데요.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학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신 거예요. 한번 가보고 싶다고. 좀 열심인 분인데 그 제가 듣기로 한 10만 원 넘게 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회에서 이제 학회 발표했던 거를 그 가지고 오셔서 이제 좀 제가 쫄라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훔쳐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, 거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. 예, 그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, 동아대학 그 학교 이름이 동아대학교에서 영남고고학교에 큐슈고고학회 뭐 학동고고학대, 여기서 이제 허준양이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결국 구분마연 기술의 존재 청동기의 아래화살표 표식 도레인의 고인돌 출토
청동기 부장 양상 등은 한반도의 재집단과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. 이게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구분 마형 기술은 이제 청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기술의 하나예요. 그런 거를 봤을 때 한반도 도래인 그 유물도 실제 그렇게 날아오고 고인골 출토.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인골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조몬인하고 야요인 같은 경우 이제 그 한반도 도래인들하고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거든요. 그 뭐 얼굴이 이제 좀 얼굴 형태나 그 중요한 건 이제 신장에서 좀 너무나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그 한반도식 그 청동기가 발굴이 되는 지역하고 도레인 그 유골이 이제 발굴이 되는 지역이 이제 거의 이제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강단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듯 뭐 교류나 아니면은 뭐 제품을 뭐 수출했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그 청동기하고 도레인 고인골 출토가 이제 일치하는 지역이 대충 이제 큐슈하고 그 시마네현 근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고인돌이 사가현이라는 데서 이제 좀 발굴이 된 고인돌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여기가 지금 학회에서 발표했던 이 지역 도레인의 고인골이 이제 출토가 되고 그 한반도계열 이제 청동기가 나오는 그 지역에 이제 사가현이 이제 들어갔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 학회에서 좀 오랫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저 사가현에서 나오는 저거를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이제 볼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정체가 이제 좀 뭐냐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거죠. 참 어떤 경우일까요? 저 지역이 한반도 특히 이제 뭐 청동기 뭐 야요이 시대 초기 이럴 때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저게 고인돌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몰랐대요. 복귀대 교수가 가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참 모르겠어요.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저럴 수가 있는 건지. 그래서 저는 좀 환단고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환단고기 믿으라 믿지 말라 이런 얘기는 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그 솔직히 저런 사람들을 믿고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지금까지 위서라고 강단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저런 사람들을 믿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환단고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큐슈 쪽에 고조선계 유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. 태백일사 고구려북국 본기를 보면 이제 협보라는 사람이 수백 가를 거느리고 남한의 산중으로 도망가 마한의 산중에 살다가 구야한국 가라해의 부관 이게 구야한국 가라해의 부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큐시 쪽이 되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아소산으로 옮겼다. 이런 기록들이 좀 환단고기에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 오늘도 이제 좀 박정학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고조선의 강역을 큐슈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그 말씀에 제가 좀 상당히 좀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아까 강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었나요? 그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조선은 좀 영토가 좀 좁았으면 좋겠다. 그런 걸 이제 정해뒀기 때문에 뭐 유적이 막 저렇게 나와도 억지로 막 문헌에 뭐 끼워 맞추고 결론은 저렇게 미리 정해버리고 그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거는 저런 그 제도권 학계들이나 좀 하는 거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머리를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좀 다 열어두고
제가 하는 얘기도 틀릴 수 있고 박정학 박사님, 그러니까 요 이야기랑 박정학 박사님 이야기도 틀릴 수 있고 모두 다 이제 틀릴 수 있고 결국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은 좀 지금 이 시대에 국가가 역사를 자기들 편의대로 생산을 해서 대중들한테 강요하는 이 방식이 저는 옳은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역사를 인식하는 주체는 시민 스스로가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닌가. 그게 저는 이제 좀 맞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또 재미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단군, 환웅을 이제 모시는 신사가 저 큐슈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런데 요 주제는 제가 좀 되게 현재의 그 제도권 학계의 문제점을 좀 가장 이제 좀 극명하게 좀 그 나타내주는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공감할 수 있는 좀 내용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이제 좀 엉터리 모순되는 지도를 이제 실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애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방송을 했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지도가 현재 제도권 학계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의 문제까지 이게 좀 확대가 되는 그걸 좀 상징적으로 좀 잘 나타내주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큐슈 쪽에 나오는 이제 고인돌 유족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좀 뭐 그 결국은 이제 동북공정하고도 이게 전 좀 관련이 결국은 되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이게 제가 이제 좀 우시라 교수님 이제 최근에 좀 연구들 이런 거 좀 많이 보면은 그 이쪽 요하 쪽에 있던 유적들이 결국은 이제 좀 열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여기 요하에 있던 게 뭐 양자강으로 가서 한 바퀴 이제 뺑 눌러가지고 다시 뭐 일본 열도로 갔다 그런 주장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고조선 땅 넓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고조선의 강력이 그 일본 열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사실을 이런 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지 중국의 어떤 동북공정에 좀 대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얘기를 드렸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야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이덕일 소장 재판에 대해서 9월 22일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좀 일단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고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좀 방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방송 녹음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러고 좀 그 실제로 이제 역사 운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병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고편한테 좀 녹화 방송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제가 좀 시스템을 좀 개설을 해서 그 방송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날 밤 9시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